오늘 제 쓸라미 하러 갑니다. 갈 거 엄청 하고 이부하기 아픈요. 오늘 근데 오늘 끝나고 또 갈 것도 있어서 해야 될 것도 있어서 오늘은 잠은 끝났습니다. 프로급 드리프트 모닝 리뉴 쓸라미 이어하겠습니다. 저번에 블로그에서 여기서 팁을 다 못 봤어. 엄마 얘기 두 번째 거 1번까지만 봤었죠? 엄마 얘기 두 번째 거 봅시다. 저 아이가 친족회의 때 또 오르씨 이불에 기어들어가려 한다. 오르씨는 저 아이를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여워해준다. 투수 뒤진다고? 안 돼. 저 아이가 어떤 무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마치 저 아이가 동물이나 그런 동물인 것처럼. 말 그대로 아기 고양이다. 나는 어머니 된 입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야단친다. 오르씨가 괜찮다고 3번 말할 때까지는 형식적으로 꾸짖는다. 물론 그 아이는 나의 꾸질한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참고로 이 말하는 사람은 리카의 엄마입니다. 나보다도 오르씨 쪽이 훨씬 위인 입장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교활함도 좋아하지 않는다. 애초에 오르씨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노인들은 그 아이의 응석을 너무 받아준다. 어느 날 나는 깜짝 놀랐다. 우연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과자 가게의 처마 끝에 혼자 있는 그 아이를 발견했다.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아이가 조용히 과자를 한 개 집어 그대로 포장을 벗겨내어 입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돈을 지불하는 모습도 하다못해 주위를 살피는 듯한 행동조차 없었다. 몰래 훔쳐먹기는커녕 마치 차려진 과자라도 먹는 양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그런 아이를 꾸짖는 소리에 가게의 나이든 주인이 나와 그 아이를 감쌌다. 가게 주인은 그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가게의 과자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으니 괜찮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냈다. 나는 이 아이가 먹은 만큼이라도 돈을 내려고 했으나 가게 주인은 한사코 거절했다. 그런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어느샌가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들어 마치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른 듯한 느낌을 받고 만다. 노인들은 그 아이에게 공손하게 손을 모아 인사하며 감사합니데이 몇 번이나 읊조렸다. 나도 후르데이가에 태어난 인간이니까 이 아이가 어째서 이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는지 모르는 건 아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무렵 할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다. 만약 내가 낳는 아이가 여자아이라면 그 아이는 오야시로님이 환생이란다 하고, 노인들은 이 아이를 오야시로님이 환생이라 믿으며 응석을 받아준다. 그리고 응석을 부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오야시로님이 환생이라던가 신통력을 사용할 수 있다던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옛날 이야기 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의 교육에 좋지 않으니까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위에 말을 했지만 연장자들에게 뿌리 깊게 내린 미신은 불식시킬 방도가 없다. 이 아이에게도 노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을 했으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오히려 내 말 쪽이었다. 응석을 받아주는 마을 안의 노인들과 잔소리밖에 하지 않는 나,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일지는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저 아이가 이상해진 거는 노인들 탓이 틀림없다. 묘한 옛날 얘기나 미신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이 틀림없다. 그런 일만 없었다면 이 아이도 그저 평범한 귀여운 아이가 됐을 텐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리카는 약간 이중인격? 이중인격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이중인격이 아니라 뭐랄까, 근데 그러니까 엄마의 말 따르면 이중인격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똑같이 해도 싫어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아이로서의 리카의 자아고 하나는 리카가 리카의 리카의 제정신인 걸까? 모르겠어. 루파다 이상하게 된 거냐고. 그렇다기 그런가 모르겠어요. 네. 어느 말 같은 학교 참관일, 가정실습 수업에서 그 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보였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부엌칼 다루는 것조차 서툰 것에 비하면 이 아이의 부엌칼 다루는 솜씨는 훌륭했다.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 평소 집에서 가르친 덕분이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애매한 웃음을 지은 채 끄덕이며 얼버무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에게 카레라이스 만드는 방법 따위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이 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야채의 껍질을 벗겨 익지 않은 순서대로 야채를 냄비에 집어넣었다. 보통의 부모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 아이의 활약에 손뼉을 치며 기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달랐다. 그 카레라이스를 만드는 법도 내가 모르는 어디에 누군가에게 배운 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해 입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불쾌한 기분이었다. 듣기론 저 아이는 재봉은 물론 빨래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재봉이나 빨래는 전혀 가르친 적이 없고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요리든 재봉이든 빨래든. 분명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노인네들이 이 아이에게 이것저것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상한 미신을 가르쳐서 이 아이를 오야시로님의 환생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근데 이 여자분은 신심이 별로 없네. 그치? 후르데가의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그 아이와 노인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후르데 신사의 신주 입장의 남편은 신사를 후원하는 노인들에게 약하다. 그 아이가 귀여움을 받는다면 그걸로 좋은 게 아니냐며 눈치만 볼 뿐이었다. 나는 반론했다. 그 아이는 우리들의 아이로 평범한 여자여야 한다. 노인네들의 기대처럼 오야시로님의 환생 같은 이상한 뭔가가 아니야. 노인네들은 그 아이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다. 내일 날씨를 맞췄다고 말했지만 나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채 나가서 흠뻑 젖은 모습을 몇 번이나 보였다.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아낸 천리안을 가졌단 말도 그 애가 열심히 보는 뉴스를 떠든 결과일 뿐이다. 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마을 안에 그 아이에게 사건을 몰래 알려준 사람과 대단하다며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 착각일 뿐이다. 무당보다 평화를 잘한 거야. 그렇다기보단 아이가 자기의 기대에 자꾸 자기의 예상 밖의 행동을 하니까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아이처럼 있지 않고 약간 자기의 예상을 벗어난 그런 아이니까 그냥 다 싫은 거야. 하지만 확실히 누구나 하루 종일 맑을 거라 믿었던 날에 그 아이가 고집스럽게 우산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던 적이 있다. 우연히 비가 와서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다행이었다. 리카가 뉴스보다도 빨리 외국의 커다란 사고를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분명 라디오 속보나 다른 무언가로 미리 들었으려니 생각했다. 몰라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건 지금 눈앞에 벌어졌잖아. 저 아이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 카레라이스를 만들고 있다.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준 것이다. 알려준 것이다.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리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 フルデさんのカレーは大変見事です。先生、花丸をあげちゃいます。ニパー。フルデさんはお料理を誰に習いましたか？やっぱりお家で？はい、お家なのですよ。 참관한 학부형들이 감탄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 누구야? 저에게 바로 무언가를 가르쳐준 게 누구야? 저 아이는 오야시로님의 환생 따위가 아닌 평범한 내 딸이란 말이야. 불쌍해. 아빠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반복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컨티뉴 하겠습니다. それは誰もが忘れそうなほど地方の小さな村の出来事。悲劇は幕を閉じ、その傷跡も消え去ろうとしていたある日、青年はかつて出会った少女に思いを馳せる。あの日聞けなかった言葉、あの日果たせなかった約束、その後悔と慟哭が閉じられたままだった運命を開く一つの光となった。暇つぶし。
시간을 때우노니. 運命は幸せだけじゃない。でも不幸を望む人なんて誰もいない。 쇼와 60년 한여름. 이거 부모가 죽을 때 아닌가? 60년, 58년. 아무튼 パパってばああ、大丈夫？怖い夢でも見たの？ 잠깐만요. 마이크 조절 좀 하고. 옆에 앉은 미유키에게 그런 말을 듣고 무심코 얼굴을 쓰다듬었다. 기내의 숙면 중 무슨 꿈을 꿔서 가이라도 놀랬던 모양이다. いや、なんでもない。ちょっと暑かったかな。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땀을 닦으려고 타올이나 손수건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자 이마에 찰싹하고 차가운 감각. 눈을 돌리자 미유키가 싱글벙글 웃으며 어디선가 물수건을 꺼내 내 얼굴에 대고 있었다. ありがとう、 ユキ。 나의 아들이었어, 아들. 여기 보면은 아들이란 말이 안 나왔네? 그렇네. 왜 나 아들이라 생각했지? 여기서 뭔가 유키니까 여자네요. 엄마의 이름을 따서 유키로 한다고 그랬어. 딸이네요, 딸. 덕분에 드디어 선잠에겐 나는 맨 처음 파파 이 소리가 남자 목소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남자구나 생각했나봐. 통로 측의 자리에서 몸을 내밀어 창문을 밖을 바라봤다. 창측 자리에 미유키는 내 팔을 껴안으며 눈 아래에 펼쳐진 바다와 큰 땅에 들뜬 목소리를 냈다. 北海道！ 라인 보소. 홋카이도, 홋카이도. 비행기는 살짝 선회한 후 공항 활주로에 진입을 시작했다. 로비에 나와 오이시 씨의 모습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자니 굵고 탁한 그리운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아카사카사! 아니, 아직도 이런 복장이란 말이야? 에반데? 何年ぶりでしょう。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ね。大石さん、本当にお久しぶりです。 오이 씨는 내 어깨에 세게 두드리며 제의를 축하해 주었다. 赤坂さんもだいぶ最前線の捜査官らしい顔つきですよ。 오이 씨님의 두툼한 수사주머니. 大石さんはだいぶスマートになりましたね。背筋も良くなったような。 살이 좀 빠졌나 보네요, 이거 가지고는. これも社交ダンスのおかげですか。 사교 댄스 알아봐. 오이 씨. ふんふん。 흠흠. 赤坂さんもね、若いうちからダンスはやっておいた方がいいですよ。そしたらきっとモテます。モテモテ。 오이시 씨는 퇴직하고 삿포로로 이사한 뒤엔 놀랍게도 사교 댄스를 시작했다.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은데 제2의 인생을 사교 댄스에 바치겠다고 벌써 정한 모양이다. 80이 되기 전에는 강사 자격을 따서 댄디한 노후를 노린다나? おやそちらがひょっとして 오이시 씨는 갑자기 내 옆에 멍하니 선 미유키에게 눈을 향하더니 무릎을 꿇어 얼굴을 바랐다. 딸은 놀란 듯 움찔하더니 내 등 뒤로 몸을 숨겼다. こらみゆき、ちゃんとご挨拶しなさい。 꾸억하고 내 셔츠에 옷자락을 움켜쥐면서 아주 미심쩍은 표정으로 오이시 씨 모습을 바라본다. 이 배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저 배는 뭔가요? 저 배는 분명히 수사주머니? 평소엔 비교적 낯을 가리지 않는 편인데 왜 그럴까? すみません。いつもはこうじゃないんですが。いえいいんですよ。 저 배에는 베테랑 경험자의 수사력이? おじさん顔が怖いからな。よかったらお名前を聞いてもいいですか？赤坂みゆき7歳です。
こんにちはです 7년이나 지난 뒤네요. 7년 지난 뒤라. 잠깐만. 사건이 해결된 뒤인 것 같네요. さすがは赤坂さんの娘さんですよな。 오우시 씨는 미유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소년을 보듯이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그걸 보고 그제서야 미유키도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인데 미유키는 모르는 아저씨는 조심해라는 내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킨 모양이었다. 오, 똑똑하네요. 그걸 들은 오우시 씨가 굉장히 웃겼는지 아하하하 하고 도로에서 몸을 흔들거리며 크게 웃었다. 오우시 씨 차에 타서 온천유관을 향했다. 나는 오우시 씨의 집에 묵을 각오로 왔지만 오우시 씨가 환영해줄 만한 집이 아니라며 완고하게 거절해 이렇게 됐다. 도착한 여관에서 느긋하게 온천문에 들어가 산의 진미의 입맛을 다졌다. 특히 미유키는 먹어본 적 없는 징기스칸을 아주 좋아했다. 먹어본 적 없어. 나도 맛있겠다. 그리고 배도 부르고 먼 여행길로 지쳐 졸려 보이는 미유키를 침상에 재우고 나서 예전에 히나미자와에서 친 그 마작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오우시도 제의를 축하할 겸 마작을 할 사람을 찾았던 모양이지만 나 어울리는 마작사를 못 찾아서 직탁에 서는 걸 단념했다나 뭐라나. 그리고 술잔을 나누며 그 최후의 체포작전에 대해 무용담을 펼쳐놨다. 結局あの犯人の2人は捕まったんですか? 오, 아니 이건 뭐야? 게르마늄 그거 아니야? 목걸이 아니야? 할아버지들이 잘 차고 있는 거. 結局山狩りでも見つけられませんでした。 여기 이게 금색이었으면 진짜 완전 야쿠자 같았을 때, 그치? 多分村にかくまわれてから海外か遠方でほとぼりを冷ま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大石さんは確か犯人の銃の一丁を奪いましたよね。あれからは海外の軍用拳銃でした。 군용권총, 해외 関西系の 군용권총. 暴力団組織が大量に密輸したうちの一丁でしょうな。戦場痕を調べましたが他の事件とのつながりは何も出ませんでした。そっちでは？私はあの後しばらく現場を離れましたのでよくは知りません。結局全部闇の中ってことで決 일본 着したよう 여기다 で 이렇게 すかね。 손을 넣는 버릇이 있나봐. 손을 걸쳐 넣는 버릇? 이게 그런 포즈가 있나봐. 오우시 씨는 쓴웃음을 짓고 차가운 술을 홀짝였다. あの後は大変で今年で7年ですか。 편해 보이네요. ええ、先日7回忌の法要がありました。岐阜とも最近は疎遠でして準備でいろいろ苦労しました。 7주기였다고? 장인가도 요즘은 소원해져서 준비하는 이것저것 고생했습니다. 헉, 설마 아내가 애기 낳다가 죽은 거 아니야? それはお疲れ様でした。 거기에 종업원이 찾아와 아까 추가로 부탁한 술을 가져왔다. 종업원이 짤그랑대며 맥주캔을 옮기는 동안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오이시 씨가 말하는 그 뒤는 큰일이었죠라는 말의 의미. 생각해내는 것도 괴롭지만 이제 상처가 아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다음 날, 난 오이시 씨에게 사죄의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오이시 씨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내 동료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범인과의 난투로 부상까진 괜찮지만 연락을 끊고 심야까지 마시다니 연락을 소홀히 했다고 혼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 전화를 받은 주인은 말없이 전화를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오키노미야서로 와라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때 나는 아 주인이 엄청 화났구나 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오키노미야서에 도착하자 주임이 말했다. 君の奥さんが事故に遭ったらしい。 뭐가 뭔지 모르고 난 전화를 빌려 유키의 병원에 전화했다. 생각해보니까 리카가 네 알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카가 오늘 이카사카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라고 말했잖아. 아카사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라고 말했잖아.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리카가 너가 전화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한 건가? 그치?
내 전화를 몇 번이고 다른 곳에 돌려진 후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의 사람이 전화를 받고서는 꽤나 이야기를 빙빙 돌린 후 말했다. 赤坂幸恵様が事故で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 의식이 아연히 멀어지는 걸 느꼈다. 유키의 죽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뜻밖이고 갑작스러웠다. 분만 중의 사고라면 차라리 이해했을 텐데. 하지만 유키의 죽음은 그런 일이 아니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우연히 발을 헛디뎌서 굴러 넘어졌다. 그리고 우연히 급소를 우연히 좋지 않은 각도로 강하게 맞았다. 그런 사고였다. 유키의 죽음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던 나는 사수동맹이 보복으로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죽인 거 아닐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도쿄로 급하게 돌아간 사실은 내 생각보다 더 잔혹했다. 유키에는 저녁이 되면 옥상에 저녁 바람을 쐬러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다. 7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다니지만 거기서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유키에는 임신을 하고 나서도 저녁에 시간이 나면 반드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장인도 말했지만 유키에는 전때 안정을 취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유키에가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다. 장인이나 간호사에게 들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병문하러 갈 땐 옥상에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친해진 간호사가 물었을 때 유키는 대답했다. 제 남편은 자주 출장으로 집을 비우거든요.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땐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힘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화가 없을 땐 그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만 귀여울 정도로 외로움을 타거든요. 하지만 분명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출장을 나갈 때마다 정말 쓸쓸해요.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실은 자신을 격려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 곳에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전화가 없는 저녁엔 하다못해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그때 난 그 소녀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빨리 도쿄에 돌아가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 유키에는 내가 출장에 나갔기 때문에 그날 옥상에 올라가려 했다.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내가 이 결말을 알고 소녀의 말대로 일을 내던지고 도쿄로 돌아갔다면 유키에가 죽는 날 당일 나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함께 있었다면 옥상에 올라갈 일도 없었다. 아내가 죽은 건 출장을 나간 3일째의 저녁. 그래. 내가 무슨 영문인지 유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마을로 전화를 찾아 헤매기 직전이었다. 그 전화를 소녀는 코드를 자르고 다니며 내가 병원에 전화하지 못하게 막았다. 혹시 소녀가 코드를 자르지 않아서 내가 전화했다면 나는 유키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듣고 틀림없이 울며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코드를 잘라도 내가 유키의 죽음을 모르고 넘어가는 건 그 하룻밤뿐.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엔 귀에 들어왔다. 소녀의 그 작은 배려를 마음이 전부 정리됐을 때야 비로소 눈치챘다. そんな話は初めて聞きました。ええ、私も初めて話します。 배고파.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소리가 나서. 偶然では超能力じゃあるまいし。大石さんは教えてくれましたよね。あの子は親代様という神様の生まれ変わり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るって。まあ村の年寄りどもは古出理科に神通力があると信じてるようでしたがね。神通力。 오우이 씨는 처음에 웃길 생각을 말했지만 내 진지한 얼굴을 눈치채고 어깨를 으쓱했다. まあ嘘か本当か知りませんがね、未来のことを予言してみせたり知らないはずのことを話し、千里眼だの天の啓示だの
まあいろいろです。もちろん具体的な実例は何一つありゃしないんです。幸恵の事故を予言してみせました。 오이시 씨는 그 말을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죽은 아내를 배려해서인지 조심스레 웃었다. 現職の警視庁の敏腕捜査官が神通力やらたたりやらを信じるわけで。 그렇게 똑바로 물으면 나도 답할 수 없다. 물론 그런 수상한 소리를 믿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그 소녀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다. 그 후르데 리카면서 후르데 리카가 아닌 또 하나의 소녀와 만난다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떤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予知でなく予告の可能性ももちろん否定できません。 예지가 아니라 예고. 그 소녀가 한 것이 유키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예고였다면 이야기는 급격히 이해하기 쉬워진다. 그러니까 그건 날 향한 협박이었고 내가 도쿄로 돌아가지 않자 아내를 사고로 꾸며 죽였다는 생각이다. 奥さんの事故の検証に不備は？もちろん暴殺現場検証の書類は全て目を通しましたし、私が独自に調査もしました。 확실히 유키가 넘어진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죠. 누군가가 옥상에 잠입해서 유키를 기다리다가 계단에서 밀었을 가능성. 하지만 옥상엔 세탁물을 말리는 출입부들이 성소부들의 출입이 잦았고 각층의 방범 카메라에도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계단엔 어떠한 장치도 없었고 이상한 모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結局独自の検証の結果でも幸恵が単独で事故を起こしたとしか考えられませんでした。まあ確かに大臣の孫を誘拐して脅迫してのけた連中です。妊婦一人を階段から突き落として証拠を残さないなんてできないことじゃないのかもしれない。 오이시 씨의 표정에선 완전히 술기운이 빠져 있었다. 奥さんは連中に殺された。 유키가 죽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어서 그럴듯한 적을 만들려던 행동에 가까웠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시간이 내 마음의 상처를 덮으면서 그 폭력적인 상상은 자취를 감추었다. あの少女は私に妻の死を予告し、それとも妻の死を予言し救う道を示したのか、そのどちらかなのだとしたら私は後者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오이시 씨는 술병에 술을 따르며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じゃあいいですよ。赤坂さんの言う通り、古出理香は未来がわかる預言者だとします。ならなぜあの大災害が予知できなかったんです？あんな恐ろしいガス災害が起こると知っててどうして黙っていたんです？ほんの数時間前でもいい。もし村に知らされていたらほとんどの人は死なずに済んだ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 그래. 슈아 58년 6월 말 오니가우치 늪에서 맹독 화산가스가 분출, 심야의 마을을 직격했다. 마을 사람이 전멸했다는 미중이의 대재해가 일어난다. 화산가스 패닉은 전국에 퍼져 사람들은 이상한 냄새에 과민 반응하며 떨었다. 그 뒤 히나미자와 봉쇄가 해제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니 아직도 봉쇄 중일 것이다. それは 이번엔 내가 대답하지 않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まあでも親代様の生まれ変わりである古出理香が殺されたので、村が親代様の怒りに触れて、それで沼から正気が湧き出して、そういう話が確かにひなみ沢系の生存した人間たちの間でまことしやかにささやかれてたのが事実ですね。 근데 리카가 먼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터진 거라서. 大石さん、失礼。今殺され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え？ああ、まあ赤坂さんになら話しても問題ないか。 난 히나미자와 가스제의 뉴스를 보고 그 소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희생자 리스트 안에서 소녀의 이름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소녀가 예언했던 자신의 죽음을 이 대제에 의한 죽음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뒤 가십주간제에서 대제에 이르기까지 5년간 히나미자와에서 오야시로님의 저주라 불리는 연속 괴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연속 괴사 사건의 희생자가 전부 그 소녀의 예언대로여서 나는 사건 조사에 나섰던 오우이시 씨에게 사정을 듣고 싶었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내가 오우이시 씨와 재회한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오우이시 씨는 말했다. 후르데리카가 대제해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最後の年のたたりについて聞かせ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私退職したとはいえ中井さん、すみません。お冷やでちょっとグレードの高い地酒はありませんか。種類はお任せします。いやいや、そういうつもりで言ったんじゃないんだよ。 구라치지마. 그럴 생각 말한 거잖아, 오이시. 오우이시는 싫지 않다는 듯이 크게 웃으며 종업원을 멈춰 세우고 싼 술로 괜찮다고 말했다. 私も週刊誌で報道されている通りのところまでは知 고급 ってます。 정보엔 고급 술이 필요하다고. でも大災害の年のたたりは全く知りません。例の大災害のせいでひなみ沢地区全域が封鎖されちゃいましたからね。最後の年のたたりについてはほとんど捜査ができてないんですよ。何年か後に封鎖 아까 が解けたと 마작사를 して 못 も 찾았다 그랬어요. 村人のほとんどが死んでますし、数少ない生存者も親戚のもとなんかに完全に迷宮入りです。 오우이시 씨는 천장을 바라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녹슨 기억을 다시 되살리려 했다. 그리고 술 기운이 가신 목소리로 말했다. 週刊誌なんかじゃ5年目のたたりが大災害だ。本当の5年目のたたりはちゃんと綿流しの祭りの当日にあったんですよ。富武二郎っていう旅行写真家がいましてね。 지로는 여기서도 죽네. 彼が犠牲に。 오우이시 씨는 그 희생자가 스스로의 손톱으로 목을 찢어 죽었다고 몸짓을 섞어 말했다. で、その富武氏の恋仲の女性が山中で焼死体に。お隣の県警さんがあんまり協力的じゃなかったもんで、こっちはあまり状況を知らないんですがね。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一夜にして犠牲者が2人も。2人どころじゃその翌日、私の後輩の熊谷君が捜査中に車両ごと蒸発しましてね。 챕터 3에서는 오우이 씨랑 쿠마가이가 둘 다 실종됐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쿠마가이만 실종됐네요. 쿠마가이 군이라는 사람은 나와 오우이시 씨가 만난 후에 오우이시 씨가 함께 활약한 후배 형사였다. 富武氏の事件捜査のために村に聞き込みなんかに回ってたんですよ。何かの事件に巻き込まれたのかもしれない。私と一緒だったなら無事だったかもしれないと思うと。 아니야, 너 함께였다면 둘 다 뭐 사라졌을 거야. あの日どういうわけか私お腹をひどく壊しましてね。外回りは遠慮しちゃってたんですよ。 事件の真相に近づきすぎて消されたと思ってます。クマちゃんは善と有望な若者だったけどまだ現場経験が不足してた。トラブル慣れしてなかったんです。 오우이시 씨는 왜 하필 그날에 자신이 함께하지 않았는지 후회했다. 그 말이라는 건 챕터 3에서 오우이 씨랑 쿠마가 둘 다 사라졌다는 거는 둘 다 증거에 밀접했다. 진실에 밀접한 거를 도달했다라는 거네요. 둘 다 밀접한 뭔가를 본 거야. 그게 뭘까? で、彼のことは赤坂さんもご存知ですよね。ほら、入江先生覚えてます？ 네가 수면제로 자살한 만큼 말한 거보다, 그치? ぼんやりと覚えてます。彼ですね。どういうわけか睡眠薬で自殺しまして、遺書の類は司法解剖の結果でも睡眠薬によるものと断定されました。動機以外に不審な点はなし。 睡眠薬での死に見せかけるのは他殺の可能性は。独身で離婚、特定の女性と少年野球チームの監督を務め、
村人との親交もあり、誰からも好かれる人物。敵が見当たりませんね。まあそれを調べるにも、もうあの大災害で今となっては彼の身辺を調べようもありませんが。それでその当日です。昼頃に神社に古出理香の死体を発見しました。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리카가 죽은 다섯. 거. ああ、話す前にそのイカそうめん 아, 터리잡 너무 잔인하게 죽은 거. 無 그거잖아. 体な死に方。 오우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死体は神社の境内。最も閉めたのは他の場所でしょう。全裸で裸足。足の裏は汚れてませんでしたから。 아, 다른 데서 죽이고 널어놨다. 愉快犯の犯行。司法解剖の結果、そういった分かったのは、薬物で昏睡させられてからあの場所へ運ばれ、腹部を切開。意図的に臓器を引きずり出して四方に散らしてみせました。 약물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장소에 옮겨져서 복부를 절개 개복해서 한마디로 의식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게 복부가 절개됐다는 거네. 昏睡では回復は死後ではなく。うん。なんてむごい。 소녀의 예언은 적중했다. 그녀는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이 맞이할 죽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예를 들면 4년째 주 박살 사건에 대해서는 머리가 깨져 죽는다고까지 단언했다. 그렇다면 그 소녀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까? 스스로의 예언을 의심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 하지만 자신의 예언대로 사람이 죽고 해를 넘길 때마다 예언은 하나씩 진실된다. 그리고 마지막 해를 맞이해서 스스로의 운명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어린 목숨을 잃었다. 그것도 이렇게나 잔혹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마지막을 알면서 그 흐름에 삼켜져 생애를 마친 소녀의 원통함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この死に方ですが、と言いますのはですね、ひなみ沢はかつて鬼が住んでたって話は以前もしました。そんな話も。ひなみ沢村のお祭りの綿流しってのはそもそも綿流し、つまり臓物流しから転じたものらしいんです。なんでも人食い鬼たちが犠牲者をばらして内臓を川に捨てたという。つまりひなみ沢村においては内臓を引きずり出すことに宗教的な意味があったと。で、人食い鬼と人間が仲良く暮らすための調停者として親代様という神様が降臨しているってことになってるらしい。確か古出理香はその親代様の生まれ変わりだと言われてるんでしたね。ねえ。ですからその荒人神である古出理香を回復して殺すのは村の信仰に対するこれ以上ない冒涜行為と言えるわけです。信仰への冒涜、それはつまり親代様への冒涜ということですね。あとは赤坂さんも知っての通りです。親代様のたたりが起こるのはその晩のことです。ひなみ沢大災害。 공식 발표에선 수원지의 무슨 늪에서 치사성이 높은 화산가스가 발생해 마을을 집어삼켰다고 했다. 発生した沼はひなみ沢村の旧名鬼ヶ淵村の名前の源となった沼です。
村の言い伝えでは、この沼の奥底は地獄につながってるそうで、かつて村にやってきた人食い鬼たちはこの沼からできすぎですね。いやいやいや、まだまだできすぎてますよ。村には伝承がありまして、お社様がお怒りになられると地獄の釜が開いて正気があふれ出す。村人にとって地獄というのは沼の底の、つまりそこから正気があふれ出して村を襲うということ。そう。つまり古出リカ子とお社様の生まれ変わりが冒涜される殺され方をしたので、お社様がお怒りになってたたりとしてあの大災害を起こしたと、そういう話がまかり通っちゃってるんですよ。つまりあの大災害は人為的なもの。確かに話ができすぎてますからね。お社様のたたりが実在せず、本当の偶発的事故でもないってんなら、そう疑いたくもなりますよね。늪에다가 범행도구 버린 죄라고? 말라무시 그런가? 오이시 씨는 내 이상한 의견에 쓴웃음을 지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표정이었다. 村の侵攻をめぐって狂信的な一派があったと仮定、彼らがお社様のお怒りがあるような状況を作り出し、大災害を実行してみせた。もちろん私も一度ならずともそう考えたことはあります。ですがひなみ沢村がいかに小さい村とはいえ、人口は1000人以上、それを一夜にして抹殺するなんて、どう考えても現実的じゃないです。 가스 발생은 오전 2시경으로 추정된다. 날이 밝아지기까지는 수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사람을 중독 가스사로 위장해 전부 죽이고 다닌다니 불가능한 이야기다. ガスの発生した沼もまた宗教的な意味がありましたよね。 네, 1000명이 넘는 마을 주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だとしたら沼に何か仕掛けがあって神の裁きを自衛隊の発表では沼が発生源、調査チームとかが詳しく調べた上での発表ですからね。そんな仕掛けがあったら見つけてると思いますけどね。沼そのものに仕掛けがあるとは限りませんよ。ほら聞いたことあります。遠くの泉の水が枯れたら裏の泉も枯れたなんて昔話。なんですかそりゃ。水源ってのは地下水脈等でつながっていることが多いんです。沼や泉はそれが地上に露出した部分に過ぎません。つまり赤坂さんが言いたいのは、鬼ヶ淵沼とつながった別の沼か泉が、それに何らかの仕掛けをすると、鬼ヶ淵沼の圧力とか水圧とかそういうものがいろいろ変わって毒ガスが噴出する仕掛けを大昔の村人がこさえていたと、そういう話ですよね。 오이시 씨는 젊은이는 발상이 유연해도 좋겠다고 크게 웃었지만 역시 전직 형사다웠다. 자신이 생각해보지 않은 설이라는 이유로 바로 부정하지 않은 유연함이 아직 남아있다. 面白い話です。それが立証できたら日本の犯罪史始まって以来の空前規模の大量殺人ってことになる。ひなみ沢村の封鎖が解除されたら大石さんは県警にはまだ影響力は？そこそこに。柔道部の名誉顧問ですからね。今でも夏の合宿やなんかにはちょくちょく出かけてます。ひなみ沢村の封鎖解除がいつになるか分かりませんが、ぜひ調べさせて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大石さんはこのひなみ沢村連続開始事件、通称お社様のたたりをどう捉えていますか？当時の署内は連続事件は存在しないというのが当時の公式見解でした。事件はここでまたバカな。村の侵攻に基づいた連続事件であることは明白なのに。 약간 아카사카도 오이시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을 신앙에 기반했다라고 이제 약간 마을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약간 넘어가는 것 같네요. 내 생각엔 제 3자 그룹인데. 赤坂さん、そりゃ5年も続いて派手な最後があった今だから言えることですよ。あの当時は偶然の事件が偶然にも綿流しの日に起こる。今年は起きないといいな。
なんて感じだったんです。偶然なものか。少女は初めから全て予言していた。少女。フルデリカです。 제3자 단체는 나는 야마 이누 야마? 야카 이누? 아무튼 뭐 그런 단체가 전 제3자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마 이누 맞나요? 네. あの子は私にその後の事件を全て予告してみせました。赤坂さん、そりゃ本当ですか？はい、あの子は言ったんです。翌年ダムの現場監督が殺され死体をバラバラにされるとのみにとどまらず、その後に続く連続事件を全て私に予告してみせ。赤坂さんがその話を聞いたのは昭和の何年の話ですか？私が少女と出会ったのは誘拐事件調査の折ですから、昭和53年6月です。バラバラ殺人の前年に？ 오우시 씨는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리며 끙끙대며 생각에 잠긴다. 赤坂さん、古出理香が神通力で未来が分かったなんて話がなしだとするなら、これはとんでもない話ですよ。はい。今さら私を驚かせるための作り話だなんて言ったら本気で怒りますよ。私は連続開始事件は 1년 전에発生の 이미 前年 전 には 시나리오가 짜여 もう 있었다. すべてシナリオが用意されていた。そしてその予告の通りフルでリカは殺されました。私は初め大災害による死を指したものと思っていた。でも彼女の死は災害ではなく殺人者の手による残忍なものであることが彼女は殺されると言った。彼女は自分の死を具体的にあの時点で知っていたんです。 그런데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지만 그건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납치당해서 배가 갈려 죽은 건지 죽었다면은 아! 하고 알 텐데 그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죽음. KH가 챕터 1에서 뭐 미혼과 레나를 죽여도 챕터 그 뒤에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리카가 배를 찔려 죽었고 챕터 2에서 뭐 시온과 미혼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해도 배가 잘려 죽었고 챕터 3에서도 배가 잘려 죽었다. 우리가 못 본 부분에서 그 챕터 4에서도 똑같이 죽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이렇게까지 마을의 신화와 전설과 토속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모욕적인 방법을 가하는 것. 그러면서 리카를 죽이는 것. 그런데 제 3자 그룹이라는 것. 그것도 한 명밖에 없지 않나? なら古出理香はどうして逃げ出さなかったんですかね。仮にそういった死のシナリオがすでに出来上がっていたとして彼女はそれを知りかつ数年という猶予期間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逃げ出すなり警察に相談するなりのなぜ抗わずに自らの死を受け入れたんです。わかりません。古出理香は両親を失った後は親類もゼロで身寄りはなく戦う力も頼れる人間も身近にはいな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彼女は自分の死に対して誰かに SOS を発しはし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그게 너한테 보낸 것 같아, 아카사카. 村と警察が穏便な関係じゃなかったのは少なくとも私の耳には古出理香が自身の身柄の保護を求めてあるいは自身が宗教的な生贄にされることに対し 누군지 警官という 모르겠어요. か 나는 알 것 達観とい 같은데. うかそういうものがあ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ね。そんなはずはない。 나는 힘을 실어 분명히 말했다.
소녀는 말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녀는 결코 삶을 포기하지도 조금이라도 더 삶을 이어나가길 희망했다. 아, 그때 나는 말을 잃었다. どうしました赤坂さん。 나는 침묵한다. いえ 오이시 또한 팔짱을 끼고 끙끙대며 생각에 잠긴다. 이윽고 오이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와 필기구가 필요하다며 외치며 직원의 모습을 찾으러 복도로 나갔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생각에 빠져 끙끙대던 오이시 씨가 자리를 비우자 방에는 냉기와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일어나서 그제서야 자신이 휘청거릴 정도로 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지문을 열자 아름답고 어딘가 덧없는 달이 밤하늘에 떠 있었다. 미나다연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소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살고 싶다.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분명히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었다. 구체적인 말을 듣지 못했기에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토록 분명히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언하지 않았던가. 분명히 도와달란 말을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친한 사람도 경찰도 믿을 수 없었던 소녀는 말과 연이 없는 먼 타향에서 온 나에게만 겨우 말했다. 도와주세요. 하고. 소녀는 전화코드를 자르며 돌아다녔다. 내가 전화를 했었다면 유키의 죽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들었었겠지. 그런 내가 소녀에게 도움을 청했던들, 그런 내게 소녀가 도움을 청했던들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소녀는 전화코드를 자르며 돌아다녔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얼마 안 된 시간이 필요해서. 아까 오이시 씨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후배가 사건에 휘말려 소식이 끊겼다고 말 슬퍼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혹시 슈아 58년은 6월에 내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소녀를 지켜줬을 텐데. 슈아 58년이라고 하면 그 유괴 사건에서 5년이나 지났다. 나는 유키가 남겨준 외동딸을 키우면서 젊음과 정열 전부를 사건에 쏟고 온갖 어려운 사건에 시달리며 기력도 배짱도 강해졌다. 그때 유괴 사건 때처럼 꼴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일대의 격투에도 숙달되고 권총은 물론이고 기관총까지 갖춘 멀공 마피아와의 충격전에도 몇 번이고 뛰어들었다. 슈어 58년의 자신은 슈어 54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장했다. 그러니까 내가 소녀의 곁에만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 목숨을 지켜줄 수 있었다. 소녀에게 어떤 음모의 마수가 접근해도 반드시 지켜줄 수 있었다. 소녀는 도와달라고 사냥하면서도 내게 빌었었는데 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눈치채지 못했다. 유키의 사고를 가르쳐줘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눈치를 채지 못했다. 나는 울고 싶었다. 그때 내가 소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유키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 그 은인인 소녀의 정해진 죽음도 막을 수 있었다. 소녀는 내가 그러기를 기대했을 텐데. 나는 히나미자와 대제를 TV 뉴스로 전해 들었다. 그 뉴스 전까지는 잊고 있었다. 유키의 죽음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히나미자와에서의 기억을 전부 잊으려 했다. 이 얼마나 은혜를 모른 짓인가. 소녀는 자신을 구하는 대가로 내게 유키를 구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도 나는 소녀의 감사의 마음조차 품지 않고 오늘을 맞이하고 말았다. 소녀는 자는 사이에 가스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갈려 내장을 적출당한 수모로 당하며 죽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해의 그날에 어떤 무서운 죽음을 당했을지 분명 미리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서운 결말을 알면서도 그녀는 너무나 연약했다. 그저 혼자인 소녀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도움도 구하지 못한 채 미리 정해진 죽음에 휘말려서 생애를 마감했다. 그녀는 살고 싶다고,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그것만을 바랐다. 어떤 사치스러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원할 최소한의 희망이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았다면 좋겠다던가 누군가를 꺾고 싶다던가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말했다. 모든 죽음이 예정대로라면 자신의 죽음도 예정된 것일까요? 하고. 홀로 남겨진 한 명의 연약한 소녀일 뿐이었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힘을 냈을 리 없다. 분명 기록에도 남지 않을 미약한 수준으로나마 그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저항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녀가 최후까지 했던 저항 중에는 나를 향한 구원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울부짖었다. 바닥을 짓밟았다. 자신이 경찰관이 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지? 한 소녀의 예정된 불행에서 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경찰관이라고 으스댈 수 있냐고. 그때 온갖 일로 복잡해서 소녀의 도와달라는 외침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었나? 아, 그러시겠지. 난 아직 미숙했어. 지금 내가 그 소녀를 마주했다면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다 끝나버렸다. 지금이라도 소녀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도 히나미자와 마을은 위험지구로서 현재도 봉쇄된 상태다. 관계자의 대부분이 죽고 얼마 안 되는 관계자도 전국에 흩어져서 그 행방을 파악할 수 없다. 창극의 무대도 출입 금지. 경찰 조사는 중단되고 이제 사건은 모래 속에 파묻혔다. 그래, 나 역시 오우시 씨에게 듣기 전까지 몰랐던 것처럼. 赤坂さん、大丈夫ですか? 어느샌가 대학 노트를 손에 든 오우시 씨가 돌아왔다. 오우시 씨의 표정을 볼 때까지 나는 내가 눈물을 글썽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私は気づけなかった。少女の助けに気づけなかった。 아카사카, 근데 누구도 몰랐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아니? 赤坂さん、落ち着いてください。でももう全部遅いんです。少女は殺された。こんなにも無残な殺され方で私は頼られたのに救えなかった。村人と良好な関係を築かなかった私にも責任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フルでリカが私にそれを打ち明けてくれたなら、私だって救いの手を差し伸べられたかもしれない。彼女が打ち明けに足る信頼を築けなかった。後悔しています。 오우시 씨의 신뢰라는 말이 나를 더 괴롭혔다. 그래, 소녀는 나를 신뢰했다. 믿어줬다. 혹시 나라면 운명으로 예정된 자신의 죽음을 떨쳐내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어줬는데 울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짚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오우시 씨가 조용히 말했다. 赤坂さん、悔しいですか? 悔しいです。ならばフルでリカの仇を取るに値する方法が一つだけあります。そんな方法があるんですか? 오우시 씨는 대학 노트와 필기구를 보여줬다. フルでリカの死を悼むためにも、せめて私たちで真相を。そうです。大勢が死にました。彼らの無念は計り知れません。でも彼らの死はあの大災害でうやむやにされ、今は捜査すらされることなく忘却の彼方に葬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大勢死んだ。おやっさんも殺された。クマちゃんも消された。みんな犠牲にあった。なのに警察は捜査もできないでいる。誰に無念が晴らせるのか。私たちだけだ。赤坂さん、私たちに真相が。ええ、明かせますよ。連続開始事件のすべての現場を踏み、村の裏事情に精通する私と、連続開始事件の前年にフルでリカから重要な真実を明かされたあなたとなら。でももう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よ。そうです。フルでリカは死にました。あなたが青2歳だったから救えなかった。오우시 씨는 그대로 평정심을 잃은 데 가슴팍을 쥐어 올렸다. だから
その償いとして真相を究明するんです。私たちで。あなたの話が事実なら全ての事件は計画ということになる。そうならば調べ方は全然。私は今夜をかけてあなたと私の持つ全ての情報をノートにまとめ、あの事件を終わらせるものか絶対に暴いてやるんです。ねえ、あれから数年が経過しましたが時効ではない。捜査は中断であっても終了ではない。まだ続いているんです。続けさせるんです。私たちがです。ええやりましょう。大石さん、このまま終わらせたりなんかしない。絶対私たちがこの真相を暴いてみせるんです。絶対に。 오우시 씨의 외침에 나도 결의를 굳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다. 그때 パパ 뒤에 장지문이 열리고 내 큰 목소리에 일어나는지 미유키가 졸린 눈을 부비며 모습을 보이더니 아장아장 불안한 발걸음으로 내 곁에 다 걸어왔다. どうしたのパパ。パパ泣いてるの？なんでもない。なんでもないよ、みゆき。 나는 눈물을 훔치면서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미유키는 자신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그 작은 손을 내게 뻗었다. 大丈夫？また怖い夢を見たの？泣かないでパパ。 그 순진하고 상냥한 딸의 행동과 모습에 다른 소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잔혹할 정도로 그리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순진무구한 눈동자, 표정. 내가 깨닫지 못했던 탓에 지키지 못했던 소녀. 그녀가 내 딸의 몸을 빌려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赤坂泣かないでくださいなのです。 환청일지도 모른다. 내가 멋대로 만들어낸 몽상, 형편없는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겐 그녀의 목소리가 확실히 똑똑히 들린 것 같았다. 나의 잘못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듯이. ああ、泣くよりもまず私にはやるべきことがある。みゆき、パパはね、お前が生まれる前にひなみ沢ってところで天使みたいな女の子に会ったんだ。天使？本当に？ああ、みゆきにも会わせてあげたかったな。 그래, 그건 이제 이룰 수 없는 소원. 이제 사라져버린 미래의 가능성. じゃあみゆき、その子とお友達になりたい。 너보다 7살이나 많은 언니란다. 楽しみだな。今度みゆきも連れて行ってひなみ沢に。 그래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아있다. ああ、いつか一緒に必ず。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그녀를 만나러 간다. 그 여름에 스르마이가 우는 히나미자와에. 나 오우시 씨는 함께 사건 진상규명을 맹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슈어 60년에 적어도 소녀에게 사과라도 남기고 싶었던 나는 소녀의 묘를 찾았다. 소녀는 부검 후 절의 유해가 맡겨졌다. 앞으로 히나미자와 지구의 봉쇄가 풀렸을 때 후르데 가문의 묘지에 돌려놓기 위해서. 하지만 후르데 리카의 유해를 맡은 절이 어딘지 알 수 없었기에 오늘까지 나는 소녀에게 사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훗날 히나미자와 지구의 봉쇄가 풀렸을 때 그 시주가 나타나서 무덤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소녀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소녀와 제아는 그날까지 진실을 밝혀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히나미자와 지구는 현재에도 산발적으로 가스가 분출되어 그 봉쇄가 해체될 전망은 전혀 없다고 한다. 아마 소녀는 내가 진실을 밝힐 때까진 제어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진실을 붙잡는 그날까지. 다음에 오우희 씨는 나와 공조로 히나미자와 대제의 연속해서 사건을 모은 책을 출판한다. 제목은 내 가정이다. 쓰르람의 울적이. 히나미자와에 머무르던 그 며칠간 제일 귀가 나왔던 소리가 쓰르라미가 우는 소리였으니까. 그 책에 의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기억에 다시 떠올라 새로운 진실이 발견되기를 강하게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 시가 내 망각 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최후의 후기엔 이렇게 썼다. この惨劇がどうして起こされたのか、私たちだけでは真相に至ることが叶いません。どうかこれを読んだあなた、真相を解き明かしてください。それだけが私たちの願いです。 이거 그거잖아. 케이치가 그 글에다가 맨 처음에 썼던 그 유언에다가 맨 처음에 썼던 그거잖아. 이거 케이치가 유언장에다가 썼던 그건데? 부디 이 글을 읽고 있다면은 그걸 밝혀주세요. 이거. 히나미자와 지구 봉쇄는 올해도 풀리지 않았다. 끝났네요. 논평회. 논평회 나중에 하도록 하죠. 약간 여운을 즐기고 싶네요. 논평회 하면은 뭔가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여운이 사라져버려. 정리할 게 있나? 챕터 4는 그냥 이제 스토리를 즐기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는데 히마 논평은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고. 왜요? 나는 그 리카를 죽인 게 그 사람을 생각해. 그 누구지? 그 있잖아 이름. 그 불타 죽은 여자. 타카노라고 생각해. 이유. 먼저 그 전통에 완전 통달한 자. 전통에 통달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전설 이야기에 통달한 자.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설에 대해서 자기 독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약간 전설이라던가 마을, 그런 옛날 마을에 대해서 약간 자기만의 억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제3자 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일반인이라면은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산채로 배를 찢어 죽여버리진 않을 거야. 근데 그 타카노는 이미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진짜 타카노를 목줄라 살해한 후에 불태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집단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도 있어. 일반인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타카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타카노가 굳이 리카를 그렇게 죽였을까?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타카노가 리카를 죽인 이유는 뭔가 리카가 타카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던가? 뭐 아니면 근데 사실 리카는 그냥 초등학생 때문에 따르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리카는 그렇게 많이 죽었다면은 한 번쯤은 살 수도 있었을 거야. 아니면 진짜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라 하지? 리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마을에 대재앙이 내렸다라는 시나리오를 위해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3자 단체의 정체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추리했었지만 그 세균전? 그 무슨 화학전? 이런 거에 특화된 연구하는 특수 부대인 것 같아요. 특수 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애를 죽인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리카를 죽였을 수도 있고 리카가 근데 나 같으면은 그렇게 죽기 전에 그냥 그래서 리카가 수면제를 먹은 건가? 자기가 그렇게 죽는 걸 느끼기 싫어서 수면제를 먹고 그냥 자기는 기절해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죽인 살인범이 죽인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충전 좀 해야겠다 핸드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녀가 말했잖아. 자기는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그걸 꺼내야겠다. 메모장. 리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친구들이라는 건 케이치, 미혼, 뭐 레나, 사토코 플러스 이제 반 친구들이겠죠? 반 클래스메이트. 근데 내 생각엔 사토코, 미혼, 레나, 사토코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산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리카의 소원은 이렇다 치고 몇 데스냐면은 100데스가 넘습니다. 100번 넘기. 윤회 환생? 윤회? 뭐 아무튼 환생이라기보다는 루프를 반복하고 있는 100데스가 넘는 이유 그 뭐냐 저번에 그 예정 조화가 1%대 미미한 확률로 바뀐다는 거는 라고 말했거든요. 얘가 즉 이거는 100번 넘게 반복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죠. 네. (1%라는 걸 알고 있다. 1%라는 거는 이미 100번 넘게 해야지 1%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10번 했는데 한 번 하면 10%니까. 맞나? 나 수학 잘 못해서 아무튼 그렇다 하면은 리카는 어떻게든
챕터 1에서는 안 나오지 않아. 배가 찢겨 죽는데 산채로 이제 혼수 상태에서 배가 찢어져 죽음. 신사 앞에서 죽었을 듯. 챕터 2에서는 그 시온이 죽임, 그쵸? 챕터 3에서는 배가 찢어져 죽음. 나오지 않음. 챕터 4에서도 배가 찢어져 그러니까 챕터 2랑 3랑의 차이점은 이때는 일단 케이치가 시온이랑 같이 타카노와 함께 제전에 들어감. 제구? 아무튼 무슨 창고에 들어감. 여기서는 그니까 축제에서 입을 맞춘 시나리오가 시온의 꼬임에도 케이치가 넘어가지 않았다 라는 시나리오. 재구전 감사합니다. 간장으로 유인해서 그렇다면 리카가 죽는 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지금 나온 시나리오 중에서는 첫 번째 시온이 죽인, 두 번째 그 배가 찢어져 죽임인데 오야시로님의 신앙에 대한 최대의 모욕적을 주는 죽임. 살해 방식. 내 생각엔 타카노가 그런 것 같아. 1. 신앙, 마을 토속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음. 잔인한 살해 방법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정도의 배경, 정도의 감수성. 그러니까 챕터 2를 보면 시온이 죽였을 수도 있는데 시온은 이렇게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잔인한 살해 방법이 이렇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게 있고 마을 신앙에 대해서도 시온은 타카노에게 전해 들은 거였어. 전해 들어서
전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거였다면은 타카노는 이미 알고 있어. 3번 히나미자와 대제해를 와 연결되는 연결고리로서 사용되는 사례, 즉 대제해는 인위적일 때, 대제해가 인위적일 때. 나는 인위적이라 저번에 생각했었는데 어딨더라? 잠깐만 어딨더라? 저번에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맞다. 저번에 적어놨던 게 뭐였냐면은 저번에 적어놨던 게 이거였어요. 먼저 첫 번째, 자연적인 가스 발생이란 KH가 죽어야 정상이라는 챕터 3의 말이 있었는데 안 죽었어. 즉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가스 발생임. 인위적인 발생이다. 인위적인 가스 발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했다는 거죠. 사람이 했다는 거. 마을이 할 일도 없고 경찰이 할 일도 없고 제3집단 이거는 거대한 집단이 했어. 조직. 한마디로 제3집단밖에 없어. 제4집단이 나오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스토리의 구성이 맞지 않아. 봐봐, 예를 들어서 짜잔, 제3집단이 있습니다. 와, 제3집단 예상하셨죠? 근데 띠디디딘, 사실 마을 사람을 죽인 거 제4집단이었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제4집단에 대한 아무런 베이스, 스토리가 1, 2, 3, 4 챕터까지 아무런 그거에 대한 그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제4집단은 말이 안 돼. 심지어 문제편이라고 말했는데 그 교주님께서 문제편 여기서 끝냈다고 그랬잖아. 한마디로 그렇다는 거는 그 뒤에는 이제 한마디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건, 문제를 주는 건 다 준 거야. 그 다음에는 아무튼 그래서 그럼 왜 가스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상황을 일으켰나? 그러면은 연구가 끝나거나 들켜서 난 제3집단이 마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챕터 1, 2, 3을 다 보시면은 내가 연구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와 있어. 제3집단은 와타나가시 나의 미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고 행방불명시킨 흔적이 있어. 국토부 장관이었나? 손자의 납치. 마을의 수모를 저지하는 행동.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제3집단에서 이런 정신병에 걸려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포획의 제1순위. 아까 KH를 잡으려 했던 1위를 봤을 때 토미타케의 예를 보면은 또 정신병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 것도 가능함. 왜 인위적으로 유발을 시키나? 단순한 연구나 치료 목적이라면 토미타케의 예는 말이 안 돼. 그럼 죽이면 안 됐어. 연구 치료 목적에는 죽이는 건 말이 안 됐고, 즉 정신병 유발에 대한 연구 목적이 정신병 유발 혹은 인위적 사용이 연구 목적이 아닐까 하는 거지. 이거는
이런 정신병 유발 인위적 사용이 어디에 사용되냐? 한마디로 전쟁전에서 세균전. 한마디로 군사적 목적. 군사적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제 3집단은 그 군사적 그 뭐라 하지? 나라에 소속한데 그 군대 사기업 군대 혹은 그러니까 사기업 군대 있잖아요. 그 용병 군대 혹은 진짜 자위대일 가능성이 있음. 근데 나라에 소속이 안 된 사기업 용병 군대가 마을을 상대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 용병 군대가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겨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굳이 세균전을 할 이유가 없음. 즉 진짜 자위대 진짜 군대인 자위대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히나미자와는 일종의 군사 목적에 의한 비밀스러운 연구 대상 및 지역이었는데 지역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타카노기 때문에 이 정도 자위대 소속이기 때문에 쉽게 이 정도 손속은 가능함. 타카노 미야? 미루? 타카노 미루? 타카노 미야? 타카노 씨가 아닌가. 타카노 미요. 플러스 자기만의 어긋난 조사 메모를 생각했을 때 근데 왜 리카를 죽였냐? 그건 모르죠. 타카노 미요 왜 리카를 죽였냐 하면은 왜 리카를 죽였을까? 타카노가 있다 치고 타카노 혹은 타카노 소속구 집단이 야마이누 1 시나리오 히나미자와 재해라는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건 너무 오컬트적이야. 즉 이런 게 없어서 굳이 죽일 수는 있어. 그렇잖아요. 그쵸? 굳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산에서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죽었다 라고 하면 끝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음. 이 리카라는 재원이 재원이 야마이노에게 필요했다? 근데 리카가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카의 비협조죠? 야마이노는 필요함. 3. 개인적인 원한. 이거는 가능성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음. 집단적인 목적에 의해서 집단적인 목적에
어긋나서 집단적인 목적에 필요했다 라고 하면은 리카를 납치했겠지. 근데 그냥 죽여버렸어. 그렇다는 건 집단적인 목적에 필요하지 않았다. 그거는 죽일 필요가 없고 집단적인 목적에 과 그 갈등 방해가 되었다. 그럼 죽일 수 있지. 근데 리카가 어떻게 방해가 되냐고. (4번이라며) 4번이 가장 가능성 있고 4번을 통해서 1번과 연계도 가능함. 그런데 갈등에 방해가 되었다. 누구 보라는 거라고? 원한이 누구 보라는 거라고? 근데 누굴 보라고? 누가 보라고? 보라는 듯이 시신이 이게 되어 있긴 했어.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마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신앙에 이제 모욕감을 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리카가 무슨 방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마을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을 신앙이 있다면 리카를 이렇게 죽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히나미자와 대지혜랑 연결이 안 돼. 그 히나미자와 대지혜가 인위적이란 말은 1000명을 어떻게든 집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잡았다는 건데 적어도 100명 이상이 필요해. 그렇게 하려면은 100명, 200명, 300명은 필요해. 마을에서 300명이라면은 마을 사람의 300명이라면은 마을 사람 다 죽었잖아. 한마디로 마을 신앙 단체가 아니라는 거고 저 외부 단체라는 건데 적어도 300명 이상을 갖추고 있는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100명 단위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누가 있겠어. 군대밖에 없잖아. 군대밖에 없어 이거는. 집단 목적. 히나미자와에 있는 정신병을 군사적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 리카가 뭔가 히나미 이런 정신병을 유발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리카의 성정상 정신병 유발하진 않을 것 같고 리카가 뭔가 정신병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도움을 줘 했는데 안 주니까 그럼 죽여버려 하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카오핑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나도 방송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철 체력이 아니라 토하고 체하고 막 그래서 계속 잤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오늘 쓰라미 올 적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